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글, 작은 것들의 기쁨 감사가 당신의 일상을 바꾸는 방법, 이걸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글로벌 observer에 실린 글인데요. 이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 숨겨진 어쩌면 뭐랄까 가장 강력한 행복의 원천, 그런 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시에 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행복하면 뭔가 큰 성공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벤트 이런 데서 온다고 기대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큰 거 한 방. 맞아요. 근데 이 글은 그게 아니라 아침 창가에 이렇게 스며드는 햇살,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작은 미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혹은 그냥 곁에 있는 누군가의 조용한 온기 같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서 진짜 만족,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 다음으로 내몰죠. 뭐 다음 목표, 다음 성과, 다음 경험. 계속 앞으로만 가게 만들어요. 네, 맞아요. 쉴 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금 여기에 있는 소중한 것들, 이걸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음, 이 글은 잠시 좀 멈춰서서 우리 주변을 또 우리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창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관점의 변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을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또 궁극적으로는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랑 의미를 좀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글의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작은 것들을 놓치는가 여기서부터 짚어주더라고요. 네, 그 이유부터요. 비유가 재밌었는데 마치 결승선만 보고 막 달리느라 길가에 핀 예쁜 들꽃은 전혀 못 보는 그런 경주마 같다고 할까요? 아, 네. 그런 비유가 있었죠. 와닿네요. 아침에 조용히 내린 커피 향이라던가 아이들 까르르 웃는 소리 아니면 창문을 이렇게 부드럽게 두드리는 빗소리 같은 거요. 네. 생각해보면 참 다 좋은 순간들인데 저 역시 막 정신없이 흘려보낼 때가 정말 많아요. 당신도 이런 경험 당연히 있으시죠? 그럼요. 너무나 보편적인 경험이죠. 여기서 이 글이 던지는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이거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런 작은 순간들을 그냥 겪는 것에서 넘어서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영어로는 embrace with gratitude라고 표현했던데요. 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네. 그럴 때 비로소 그 순간의 가치가 우리 안으로 이렇게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도 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네. 이건 그냥 아, 좋네 하고 지나가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의식적으로 그 기쁨, 그 평화, 그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음미하는 과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각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라는 의미를 딱 부여하는 능동적인 행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단순히 경험하는 거랑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거, 그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그냥 경험할 때는 여전히 생각은 막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딴 생각하기 쉽죠. 네. 커피를 마시면서도 다음 회의 걱정하고 어제 있었던 일 막 곱씹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의식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바로 그 순간, 그 경험 자체로 가져오는 행위예요. 아, 집중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언급된 그 현재의 우리를 단단히 딛게 한다, ground us in the present moment 라는 표현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미래 불안이나 과거 후회 속을 헤매는 우리 마음을 잠시 딱 멈춰 세우고 지금 여기에 생생함 속에 머물게 하는 거죠. 현재에 머무른다. 아, 진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래서 더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현재의 머무름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요. 어떤 힘이요? 우선 스트레스 반응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미래 걱정이나 과거 집착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괜찮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순간의 만족감을 극대화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마시는 커피랑 그 향과 따스함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마시는 커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되니까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늘 다음 할 일 목록에 막 쫓기다 보면 지금 누리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기 너무 쉬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의식적으로 또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잠깐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 그 이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shift in perspective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관점의 전환? 네, 세상에 없는 거, 부족한 것에 자동으로 향하는 우리 시선을 의식적으로 딱 돌려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하는 행위라는 거죠. choosing to see라고 했죠. 아, 선택이라는 단어가 되게 인상 깊네요. 감사가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삶을 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주장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행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행복에 훨씬 가깝죠. 그리고 이 글은 그 선택을 돕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 3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죠. 어떤 방법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저도 당장 좀 실천해보고 싶어서요. 네,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사일기 쓰기. 아, 감사일기. 네, 매일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그날 감사했던 작은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정말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뭐 오늘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 아니면 동료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마웠다. 퇴근길에 본 노을이 참 아름다웠다. 뭐 이런 것들이요. 네네. 중요한 건 뭐 거창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죠. 하루 3개면 부담스럽지도 않고 꾸준히 하기 좋겠네요. 저녁에 하루 돌아보면서 적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순간의 머무르기입니다. 그래서는 pause for presence라고 표현했던데요. 잠시 멈춰서 현재에 있기. 네. 일상 속에서 어떤 기쁨이나 평화,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에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그 감각과 감정에 온전히 집중해보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문득 바람이 상쾌하다 느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그 바람을 온전히 느껴보는 거죠. 단 몇 초라도 좋아요. 커피 마실 때 향을 깊이 맡아보고 햇살이 따뜻할 때 그 온기를 피부로 느껴보는 식으로요. 와, 이건 마치 일상 속의 작은 명상 같네요. 복잡한 생각에서 딱 벗어나서 현재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이니까요. 의식적으로 멈춤 버튼을 누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세요. 마지막 3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express appreciation이죠. 표현하는 거. 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직접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 배우자에게 오늘 아침 식사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거나 동료에게 그때 도와줘서 정말 힘이 됐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죠. 아주 작은 친절이나 도움에 대해서라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이건 혼자 하는 연습을 넘어서서 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네요. 맞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건 그 순간의 긍정적인 감정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전달하고 또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계를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네. 이 3가지 방법, 감사일기, 순간에 머무르기, 감사 표현하기, 이게 다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요, 이런 실천들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구성, rewires the way you view life 한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은 아닐까요? 뇌의 배선을 바꾼다는 비유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강력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감사 연습이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꾸준한 감사 연습은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재구성일 거예요. 심리적인 차원의 재구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나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죠. 네, 들어봤어요. 근데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이 자동적인 필터를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점이나 나의 부족함 대신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내가 가진 것들에 더 주목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거죠. 아, 훈련. 네, 그래서 감사의 근육이라는 비유를 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하듯이 감사 연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사가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 애티튜드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야, 감사의 근육이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인데요.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도 운동이랑 정말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급된 변화들이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하루가 더 가볍게 느껴지고 문제가 덜 심각하게 보이고 관계가 깊어지고 심지어 평범한 일상조차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마지막 주제인 감사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로 넘어가 보죠. 네.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글 후반부에 등장하는 풍요로움, 어번던스에 대한 새로운 정의 같아요. 풍요로움이요? 네. 우리는 보통 풍요로움을 물질적인 소유나 외적인 성취 이런 거랑 연결짓잖아요. 더 많이 갖는 것, having more가 풍요롭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보통은. 하지만 이 글은 진정한 풍요로움은 이미 가진 것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보는 것, seeing more in what we already have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 가진 건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가 바뀌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감사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렌즈를 바꾸는 것과 같아요. 같은 풍경이라도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렌즈를 딱 끼면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거나 아니면 불평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안전한 집이 있다는 것, 마실 물이 있다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면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문제가 덜 심각하게 보인다. Problem seem less overwhelming. 고 표현한 거군요.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문제에 압도당하기보다는 그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가진 다른 많은 것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예요. 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관계를 눈에 띄게 개선시키죠. 우리는 보통 관계에서 상대방의 단점이나 좀 불만스러운 점에 집중하기 쉬운데 감사 연습은 상대방의 좋은 점, 고마운 점을 더 자주 발견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관계의 질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네요. 잔소리 대신에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될 테니까요. 아, 그럼 평범한 일상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이나 집안일 같은 것들이요. 그것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감사의 렌즈를 통해 보면 지루하게 느껴졌던 반복적인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 매일 출근하는 길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러 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네.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의미를 지닌 순간들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와. 결국 감사는 우리 삶의 프레임을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와. 정말 감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네요.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에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현실의 큰 문제나 부조리에 그냥 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만하면 됐지 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요. 그 지적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죠. 네.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감사는 현실 안주나 문제 회피와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요? 네, 감사를 통해 얻는 내적인 안정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는요,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더 차분하고 좀 지혜롭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세상의 좋은 점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에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사는 수동적인 만족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살아낼 힘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의 일상 속 작은 감사 경험을 좀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요즘 어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하시나요? 저도 매일 연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는 그 출퇴근길 막히는 도로 위에서 짜증만 내는데 요즘은 그 시간에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듣거나 아니면 창밖 풍경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오, 좋네요. 물론 짜증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스트레스가 덜하고 그 시간이 예전보다는 좀 견딜만하게 때로는 즐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아주 작은 좋은 일 하나라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새로 산 펜 필기감이 참 좋았다 같은 정말 사소한 거예요. 아, 진짜 사소하네요. 네, 그런 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당신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을 그냥 습하고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처럼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보려고 해요, 요즘은. 빗소리 좋죠. 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안의 그 포근함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정말 짧은 순간인데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삶 전체를 다른 색깔로 물들이는 겁니다. 네, 오늘 작은 것들의 기쁨이라는 글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행복은 저 멀리 미래의 목표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쉬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행복을 발견하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선택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큰 성취만을 향해 막 달려가기보다 일상의 작은 선물들에 눈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감사 일기, 순간에 머무르기, 감사 표현하기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도 꼭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행복은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 주목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문장이었죠. 아, 네. 이 글은 감사를 통해 그 주목받기를 기다리는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하죠. 선택. 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커피 한 잔의 향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미소, 귓가에 들리는 좋아하는 음악 소리. 그 무수한 순간들 속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물들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마무리하신다면 내일은 분명 어제와는 조금 다른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